자, 1번에 일기도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일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선들이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등압선이고요. 여기 보면 지금 A의 중심 부분 여기 있는 그 기압이 얼마냐 보니까 996 헥토파스칼, 1000 헥토파스칼, 여기는 1004 헥토파스칼, 1008 헥토파스칼 이렇게 4 헥토파스칼씩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B 부근은 지금 1008 헥토파스칼, A보다는 기압이 높고요. D는 보니까 가장 낮은 쪽이 992 헥토파스칼 이렇게 지금 기압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압선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지금 A 부근에서 한랭전선과 운난전선이 이렇게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온대저기압 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A, D를 저기압과 고기압으로 이렇게 분류한 것은 저기압이랑 고기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특정한 기압 이상, 1000헥토파스칼 이상은 고기압이고 그 이하는 저기압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으면 저기압, 기압이 높으면 고기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A, B, C, D 4개의 지역을 두고 얘네들이 주변과 비교했을 때 기압이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를 판단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변과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지금 B와 C는 1008 헥토파스칼, 1012 헥토파스칼이고 A는 지금 가장 기압이 낮을 때를 보면 996, 992 이렇게 기압이 나와 있죠. 그래서 A랑 D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낮은 저기압에 속하고 B, C는 기압이 높은 고기압에 속한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등압선을 이제 읽을 줄 알고 이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지 기압, 이 숫자는 기압을 의미하면서 이 기압이 같은 곳들을 연결해둔 선이 등압선이죠. 그 간단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서 저기압과 고기압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판단한다라는 걸 알고 있냐라는 문제였죠. 넘어갈게요. 비슷한 문제인데 2번 고기압과 저기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기압이 1000헥토파스칼 이상일 때 고기압이라고 한다. 이거 아니라고 했죠. 어떤 특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는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고기압의 중심부에서는 상승기류가 발달하나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이죠. 기압이 높단 말은 그만큼 공기들이 많이 모여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공기들이 어디에서 상층으로부터 이렇게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곳은 지상에 공기가 모여들어서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 모여든 공기들이 이렇게 불어나가는 곳이 고기압이었죠. 그래서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상승기류가 아니라 하강기류가 발달한다 라고 해야 맞고요. 이렇게 고기압 중심부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는데 북반구에서는 우리가 지구 자전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했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들도 한 번 더 확인해 두시고요.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단열 압축이 일어난다. 사실 단열 팽창, 단열 압축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나오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자, 고기압은 이렇게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저기압 중심부는 공기가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어 들어오죠. 이렇게 공기가 불어 들어오면 모여든 공기가 이렇게 설명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어떤 특정한 지역이 가열이 되면 그 부분에서 뜨거워진 공기들이 상층으로 이동하는 상승 기류가 형성이 되죠.
그럼 이 부분은 공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 형성된다라고 했고, 이 저기압으로 공기들이 모여드는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모여든다라고 했었죠. 근데 공기가 이렇게 상층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높은 산 위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지듯이 이 공기 덩어리를 바깥쪽에서 누르는 기압이 감소하면서 이 공기가 점점점 잠깐만 지금 들어온 친구가 있어서 공기 덩어리가 점점점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팽창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기압 중심부에서는 단열 압축이 아니라 팽창이 일어나야겠죠. 공기가 상승하니까 부피가 커져야 되니까 팽창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단열이란 말은 에너지 교환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더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부피를 늘리는 팽창을 하기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공기 덩어리의 기온이 낮아지고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면서 구름이 잘 만들어지고 우리가 비가 올 수도 있고 이런 흐린 날씨가 나타난다. 저기압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 중심부에선 단열 압축이 아니라 팽창이 일어나고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하강 기류가 발생하는 고기압에서 반대로 공기 덩어리가 상층에서 기압이 높은 이 지상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얘는 점점점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압력이 증가하면서 단열 압축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3번도 아니고, 자,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발산한다. 발산한다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그 표현으로 표현하면은 공기가 모여드는 게 아니라 불어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발산을 좀 쉬운 말로 고치면 저기압 중심에서는 공기가 불어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고 있죠. 이걸 뭐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수렴한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발산하는 곳은 저기압 중심이 아니라 고기압 중심이 되겠죠. 바람은 항상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분다. 이게 정답이네요. 공기가 많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동하게 되죠. 여기 그림에서 쌤이 지금 좀 그림을 깨끗하게 못 그렸는데 바람이 불어나가는 이 고기압 중심에서 나온 바람들이 저기압으로 이동해서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의 공기의 이동을 우리가 바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3번 나왔네요. 되게 온대 저기압을 나타낸 것이다. 저기압 중심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우리나라 같은 중위도 온대 지방에서 잘 나타나서 이 날씨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이 구조를 우리가 온대 저기압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구름구역이랑 강수구역이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A, B, C 세 개의 지역을 찍어뒀어요. 이 온대 저기압이 편서풍을 타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중위도 지역에서 부는 대기 대순환의 바람,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지역의 날씨 변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하는 걸 그림에서 표현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을 찍어서 각각의 날씨 기후 차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었죠. 문제 볼게요. 세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A에는 저군형 구름이 발달한다. A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한랭전선 뒤쪽이죠. 얘는 한랭전선 뒤쪽이다.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일단 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전선의 뒤쪽에서 파란색으로 여기가 지금 구름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라는 걸 이미 표시를 해줬죠. 그럼 한랭지선 뒤쪽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겠구나
한랭전선은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면서 우리가 전선면이 급격한 기울기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그 급격한 기울기의 전선면을 따라서 위쪽으로 상승하는 이 저구형 구름이 발달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1번은 맞겠죠. 정답이 1번부터 나왔네. 근데 만약에 이 구름구역이나 강수구역을 표시해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랭전선의 뒤쪽에서 이렇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따라서 이 한랭전선 뒤쪽에서는 비가 올 때 이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이런 소나기성 강수가 내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면 좋겠죠. 자, 그럼 온난전선 주변에서는 어디에서 구름이 만들어졌나요? 온난전선 주변에서는 전선 뒤쪽이 아니라 전선 앞쪽에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 한랭전선 뒤쪽과 다르게 온난전선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이렇게 서서히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전선면을 따라서 이번에는 높게 쌓이는 구름이 아니라 이렇게 넓게 퍼지는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C구역에서는 이 온난전선의 앞쪽에 있는 여기서는 이제 층운형 구름이 만들어지고 얘는 소나기처럼 단시간에 많은 좁은 지역에서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넓은 지역에서 이렇게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이슬비 형태의 비가 올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C에서 소나기가 내린다 아니죠. 비가 내린다면 이슬비 형태의 넓게 퍼져서 비가 올 거고 3번은 아니고 자, 2번을 다시 보면 B에서는 남동풍이 분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 한랭전선 뒤쪽, 그 다음에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 이 각각의 지역에서 풍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한번 살펴봤었어요. 그쵸? 자, 온대 저기압도 저기압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이 저기압의 성질 중에 하나,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문제에서 말이 없지만 북반구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저기압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A 지역과 우리가 B 지역과 C 지역에서 풍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A 지역은 지금 이렇게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바람은 불어오는 방향을 우리가 기준으로 이름을 짓는다라고 했습니다. B 지역은 남서쪽에서 오고 있고 C 지역은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그래서 2번은 B 지역은 남동풍이 분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틀렸죠. 남서풍으로 고쳐야 되고요. C가 남동풍이 부는 지역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 A, B, C 지역에서 우리가 풍향 기호를 한번 그려보고 풍향 기호를 통해서 이 풍향의 변화 방향이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판단했던 거 기억나죠? 그리고 북서풍 이렇게 방위표가 있을 때 북서풍, 남서풍, 남동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 자, 우리가 이 온대 저기압이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 처음에 온난 전선의 앞쪽에 있었던 이 지역 있죠. 지금 우리가 C라고 표시되어 있는 지역. 얘에서 풍량 변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온난 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다가 온난 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 남동풍이 불다가 그 다음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하고 나면 이 위치가 지금의 B의 위치와 같이 되겠죠.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사이에 오게 되겠죠. 그럼 풍량이 남서풍으로 바뀌었다가 완전히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한랭전선의 뒤쪽에 오게 되는 시기가 오겠죠. 그러면 풍량이 북서풍으로 바뀌다가 이렇게 풍량이 바뀔 수 있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풍량이 바뀌어서 우리가 시계 방향으로 풍량이 변한다라는 표현도 나온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때 하나 주의할 점이 지금 우리가 풍량 변화를 살펴본 이 지역들이 다 저기압 중심의 아래쪽에 있을 때만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는데 내가 살펴보는 지역이 여기 있어. 그러면 좀 말이 달라지겠죠. 근데 이 저기압 중심의 아래쪽에 있는 이 지역들을 살펴봤을 때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풍량의 변화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라는 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었어요.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워크북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4번. 기압은 A보다 B에서 낮다. 5번도 보니까 지금 4번, 5번은 다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 하나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았었죠. 문제 나오기 쉽겠지. 자, 기단의 형성 과정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공기가 파고드니까 여기에는 찬 기단이 위치하고 그 앞쪽에 이제 따뜻한 기단이 위치하고 이 온난전선은 따뜻한 기단이 찬 기단을 타고 올라가면서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기온을 어떤 기단이 위치하는지를 보며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기단, 이 두 전선의 사이에는 따뜻한 기단, 온난전선의 앞쪽에는 찬 기단이 이렇게 위치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 A랑 C는 둘 다 찬 기단에 속하고 있고 B가 따뜻한 기단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기온이 높은 지점은 지금 C가 아니죠. 그렇죠? C는 지금 찬 기단 쪽에 속하고 있으니까 B라고 해야 맞을 거고 기압은 A보다 B에서 낮다. A, B 위치를 보면요. 여기 지금 등압선이 나와 있지. 얘도 중심에서 가장 기압이 높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지금 1000헥토파스칼, 1004헥토파스칼, 1800헥토파스칼 기압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죠. B는 지금 어느 등압선에 걸려 있냐면 1004헥토파스칼 등압선에 걸려 있고요. A는 그보다 안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A는 지금 정확히 우리가 눈금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기압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B보다 중심에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A가 기압이 더 낮아야 되죠. 기압은 우리가 기압선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 당황했네. 자, 4번 한번 봅시다. 4번. 요거 우리 워크북에도 그림 자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로 설명한다 하고 넘어갔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나옵니다. 이 그래프들도. 자, 온대 저기압이 통과한 어느 날 서울에서 관측한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에서 살펴본 상황 중에서 한 지역을 찍어 놓고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는 동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지금 보면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0시에서 밤 12시까지 시간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기온이
이 6시 부근에 증가했다가 다시 저녁 6시 부근엔 기온이 감소하고 반대로 기압은 오전 6시 부근에 기압이 쭉 감소했다가 다시 이렇게 기압이 증가하는 시간대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 오전 6시, 오후 6시 이때 기온과 기압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오전 6시 부근이 얘들아 언제겠어? 온대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증가할 때가 언제야? 우리가 한랭전선 뒤쪽에는 찬 기단, 이 사이에 따뜻한 기단, 이 온난전선 앞쪽에는 다시 찬 기단이 위치한다고 했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를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이 온대 저기압이 통과하기 전에는 이 앞쪽에 있겠지. 서울 지역이. 그럼 처음에 얘가 이렇게 찬 기단에 속해 있다가 언제 기온이 상승하느냐? 온난전선이 점점점 다가오면서 따뜻한 기단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상승하겠죠. 그리고 이 온난전선이 통과하면서 이제 따뜻한 기단으로 위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 온도가 상승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기온이 상승하는 이 오전 6시 지점이 바로 온난전선이 통과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이 처음에는 여기가 서울이라고 하면 온대 저기압이 아직 다가오기 전이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해 갈 거야. 그치? 그러면 처음에 얘가 점점점 다가오면서 이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 찬기단이 있는 쪽이니까 기온이 낮겠죠. 낮다가 더 얘가 계속 이동을 하면서 온난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우리는 이 따뜻한 기단이 있는 곳으로 위치를 이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전선이 위치하게 되는 거죠. 온대 저기압이. 이때 서울의 기온이 상승하게 될 테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이 오전 6시 이 부분이 바로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때가 될 거고, 그러면 다 반대로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이때는 우리가 이 기온이 높은 지역을 벗어났다라는 얘기니까 온대 저기압이 더 이동해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한랭전선의 뒤쪽에 찬기단이 있는 쪽에 서울이 위치한 이때가 기온은 낮아지고 다시 기압은 높아지는 때가 되겠죠. 그래서 4번 18시경 한랭전선이 지나갔다. 이때 기온은 낮아지고 기압은 높아지니까 정답은 4번 이에요. 나머지 것들도 살펴봐야겠죠. 5시경에 남서풍이 불었다. 5시 언제야? 이때지. 아직 온난전선이 통과하기 전이야. 온난전선 앞쪽에 있어요. 풍향은 남서풍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동풍이 되겠죠. 6시가 가까워지면서 구름의 높이가 점점 높아졌다. 이 온난전선의 앞쪽이 우리 구름이 발생하는 지역이긴 한데 위쪽으로 쌓이는 구름이 아니라 넓게 퍼지는 층온형 구름이 만들어지죠. 온난전선 앞쪽에서는. 그래서 구름의 높이가 높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6시경부터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 사이에 비가 내렸다. 자, 이 시간대 말하는 거지. 이 시간대에는 서울이 위치한 곳이 어디야? 이 시간대는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하죠. 온난전선은 통과했어. 하지만 아직 한랭전선은 통과하기 전이니까 이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 사이 지역은 기온도 높고요. 따뜻한 기단에 속하고 구름도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때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맑은 날씨를 보이게 될 거다. 19시경 저녁 7시 이때쯤이겠네요. 이때는 한랭전선 통과했으니까 이때 서울의 위치는 한랭전선 뒤쪽이죠. 한랭전선 뒤쪽은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올 수 있는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저근형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소나기성 강우가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날씨가 맑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이런 자료를 읽을 때 이제 이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통해서 지금 서울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위치가 바뀌면서 어떻게 날씨가 변하느냐, 기온이 어떻게 변하느냐, 기압이 어떻게 변하느냐,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 비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딱딱 위치를 서로 다르게 찍어서 얘네들의 이 날씨나 기온을 살펴본 거고 똑같은 내용인데 한 지역에서 이 온대저기압이 통과하면서 어떻게 날씨가 변할지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온과 기압의 변화를 보고 각각의 시간에 언제 이 온난전선이 통과했을지 한랭전선이 통과했을지를 판단하면 이 뭐 6시 전, 6시와 그 저녁 6시 사이, 저녁 6시 이후 이때 쉽게 말하면 이 A, B, C 중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온난전선 통과하기 전, 통과한 후,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사실 똑같은 걸 물어보는 건데 문제 형태만 조금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온대저기압에서 이렇게 물어볼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혹시 틀린 친구들 있으면 한 번 더 점검을 하세요. 넘어갑시다. 또 온대저기압이야. 그림가는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이고 여기 지금 보면 주변보다 기압이 낮아요. 저기압 중심에서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동반되는 온대저기압이 나타나고 있죠.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지역의 날씨를 일기기호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 일기기호 자세히는 안 했지만 이 동그라미가 구름의 양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풍향, 얘가 풍향을 나타내고 풍속을 나타낸다. 뭐 이 정도까지는 했었어요. 자,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일기기호 A, B, C가 왼쪽에 일기도에서 각각 ABC, 대문자 ABC 이 지역들 중에 어디에 속할 것인지 물어봤는데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풍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되죠. 이 한랭전선 뒤쪽과 사이 온난전선 앞쪽에서의 풍향이 서로 달랐다. 기억이 안 나면 그려보면 되지. 저기압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면 지금 지도에서 우리나라니까 이건 북반구니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면 A에서는 북서풍이 불 테니까 지금 풍량기호가 북서쪽을 가르치는 게 어디예요? B죠, B. 자, 이렇게 방위표 있다 생각해 보면 여기가 북서쪽이죠. B 지역은 남서풍 C네요. C가 남동풍 A 이렇게 여기가 지금 B, C, A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이렇게 풍량 기호로도 물어볼 수 있다. 그 질문하는 친구들 중에 풍속계로 나타나 있는 그림도 있는데 쌤이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은 안 해줬어요. 풍속계 같은 경우는 그 뾰족한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이 이렇게 풍속계가 있으면 여기서 바람이 불어온다라는 건데 풍량 기후는 그냥 쉬워 얘들아. 북서풍이 부는 지역이다. 내가 풍량 기후를 북서쪽에 그려주면 돼. 남서풍이 부는 지역이다. 남서쪽에 그려주면 돼.
남동풍이 부는 지역이다. 남동쪽의 풍향 기후를 그려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6번. 가와 나는 24시간 하루 간격으로 작성한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A 지역을 찍어놨는데 자 얘들아 가, 나 그러면 우리가 시간 순서를 좀 판단해야겠네. 당장 기억이 묻는 문제가 그거죠. 어느 일기도가 먼저 작성된 것일까? 가가 먼저일까요? 나가 먼저일까요? 이거 쉽죠. 나가 먼저죠. 나가 순으로 작성됐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틀렸어요. 왜? 지금 온대 저기압의 위치를 봐봐. 여기 지금 이게 우리나라인데 얘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오른쪽에 있고 나 일기도에서는 왼쪽에 있죠. 온대 저기압의 이동 방향은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얘가 이동해서 이렇게 이 위치로 오겠죠. 그러니까 먼저 작성된 일기도는 나이고 그 다음이 가이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는 흐리고 비가 내렸을 것이다. 저기압 영역에 속하니까 흐리고 비가 올 수도 있겠죠. A 지점의 풍량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였다. A가 지금 어디야? 여기죠, 여기. 자, 시간 순서대로 봐야 되니까 처음에 얘가 온난전선 앞쪽에 있다가 이 온대 저기압이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 위치하다가 다시 얘가 이렇게 이동하면 한랭전선 뒤쪽으로 오겠죠. 처음에 온난전선 앞쪽에 있을 때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저기압 중심의 아래쪽에 있을 때 이게 적용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 들어가니까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 북서풍 이렇게 풍량이 바뀌게 되죠.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풍량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네요. 사실 앞에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 때 웬만한 내용들이 온대저기압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온과 기압 변화 그래프를 사용해서 4번에서 물어봤고 5번에서는 풍량 기호를 통해서 물어봤고 6번에서는 시간 순으로 나타낸 두 개의 일기도를 가지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보는 내용은 똑같아. 그치? 지금 현재 위치에서 비가 올 수 있느냐, 기온이 높냐,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바람이 부냐, 구름이 만들어지면 어떤 구름들이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 계속 묻는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2번. 자, 오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는 못하겠네요. 일단 6번까지 우리 마무리하고요. 뒤에는 또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많으니까 학교 와서 나머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직 나가지 마시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